자, 유형 3번부터 이제 문제 또 풀어볼 건데, 우리 오늘 진도 딱 어디까지 할 거냐면 3차 방식 근계관이랑 좀 해야 될 게 있긴 하네. 혈렉은 유형 9번 정도나 유형 10번까지는 할까? 활용? 원래 유형 11번까지 하면 좋긴 하겠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유형 3번부터 봅시다. 유형 3번 보면은 보기차식이지? 이렇게 x 4제곱, x 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홀수 차수가 하나도 없는 4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x제곱을 일단 라지 x 뭐 이런 걸로 치환해서 푼다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식이 바뀌는 거니?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 라지 x 더하기 4는 0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얘는 되지. 그러면 끝이야. 얘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데, 라지 x라는 건 우리가 스몰 x제곱을 잠깐 치환해 준 거니까 다시 스몰 x제곱으로 바꿔보면은 주어지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겠어?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근이 4개 나와버리지? 어떻게? 뿔마 1이랑 뿔마 2 총 4개의 근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그 4개의 근에 절대값을 다 더해달래.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절대값 다 더하면 6이 되겠지? 정답이 6이 된다. 얘는 복 2차식 중에서 굉장히 쉬운 케이스고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야, 얘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도 하나 보자고. 뭐를 볼까? 너무 빨랐나?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 701번을 봐볼게, 얘들아. 701번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똑같이 복 2차식이지 지금? 근데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라지 x제곱 더하기 3 라지 x 더하기 36은 0이 되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 안 되죠 지금. 뭐 해줘야 돼? 내가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무슨 형태로? 합차 공식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701번 보고 있어요. 이 라지 x제곱이랑 36을 가지고 내가 합차 공식을 만들어줄 건데, 혜교야 뭐가 필요하지 그럼? 몇 x가 필요해? 얘 둘 가지고 내가 합차 공식 만들려면? 9x 아니죠. 12x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36 있지, 상수. 여기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2배 해준 게 필요한 거야. 즉 36에 루트 씌우면 6이잖아. 2배 해주면 12지. 그러니까 얘는 12x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2x가 필요한 건데, 내가 12x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면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12x를 더해줬기 때문에 12x 한번 빼줘야 되지. 그럼 빼기 9x 이렇게 변형될 거고. 혹시 좀 이해 안 된다 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질문해주세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2x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x 빼기 6의 제곱. 근데 내가 마이너스 12x를 해줬기 때문에 더하기 12x를 해주면 원래 있던 3x랑 더해져서 더하기 15x는 0 이렇게 되겠지. 둘 중에 난 뭘 선택할 거야? 합차 공식이 좀 더 이쁘게 나오는 놈 선택하면 된다. 둘 중에. 대신 보면은 내가 이 라지 x 자리 대신에 이제 다시 뭐로 바꿔? 스몰 x제곱으로 다시 바꿔주면은,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이 9x제곱이라는 건 뭐야? 9x제곱이라는 건 얘는 3x의 제곱이지. 그럼 첫 번째 식은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으로 이쁘게 나오지. 근데 밑에 식은 어때? 얘는 뭔가의 제곱 심지어 빼기도 아니지. 합차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얘는 기각. 기각해줍니다. 얘는 이렇게 합차 공식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구나 라고 바꾼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제 합차 공식 쓰면 돼요. 어떻게? 합차 공식 쓰면은 x제곱 플러스 6 더하기 3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가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얘도 그냥 이렇게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특수한 형태, 특수한 형태. 그러면은 자, 얘들아, 여기서도 근 두 개가 나오겠지.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여기서도 근 두 개가 나오겠지.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를 감마 시그마라고 해볼게. 이렇게. 아, 감마 델타, 시그마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감마 델타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뭘 쓸 수 있니? 얘가 0이 되게 되는 x가 알파 베타고, 요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가 감마 델타인 거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줄 수 있지. 요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6. 그 다음에 여기서 두근, 여기서 두근도 구해줄 수 있지? 해주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3. 감마 델타는 6이 되겠지. 이해되니? 얘들 여기서 이거 근해공 써서 알파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막 이렇게 허근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가 왜냐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거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을 문제에서 궁금해 하잖아. 얘 통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따로 통분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이해되십니까? 유나 괜찮니?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은 어떻게 돼? 얘는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끝났죠? 어떻게?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나?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잘못했다. 알파 베타가 6.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델타가 얼마? 3. 감마 델타가 6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정답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복잡합니다.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데 내가 선생님이면 이런 식으로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는 꼴로 나오겠지. 이걸 낼 것 같아. 이걸 내겠니? 너무 쉽잖아. 얘는 너무 쉽잖아, 문제가. 요걸 내겠지. 요걸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준 다음에 이거 가지고 너네가 합차공식 꼴로 이렇게 형태를 좀 변형한 다음에 2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서 얘의 두 개의 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내는 게 훨씬 더 한 문제의 가성비가 넘치잖아. 여기서 별의별 거 다 쓰잖아. 요런 거 연습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 한 친구들도 잘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네? 2차식이니까 근해공식 써야지 해서 근해공식 쓰는 거는 좀 하수다. 그거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럼 근 4개가 나온 게 맞긴 한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얘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대한 간편하게 풀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좀 더 편하겠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4차 방정식 원래 웬만하면 인수분해를 푸는데 인수분해를 풀지 않는 특수한 형태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거 본 겁니다.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두 개 살펴본 거야. 이해됩니까? 둘 다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어떤 거 볼 거냐면, 자, 특수한 형태 두 번째 케이스, 계수가 대칭인 케이스. 어떻게 푼다? 자, 풀어볼게요. 계수가 대칭입니다. 어떻게? 얘 계수 1, 얘 계수 5, 얘 계수 마이너스 4, 5, 1. 1, 5, 마이너스 4, 5,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계수가 대칭이죠. 왼쪽 오른쪽이. 그럼 어떻게 한다? 저는 어떻게 한다? 이 문제? 조립제법으로 한다고? 어떻게 했을까? 가운데 있는 거 A x제곱이지. x제곱으로 묶는 거야. 오케이?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요식을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된다. 뭐가? 얘랑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이 5x 3승이랑 5x는 뭐가 돼? 더하기 5에 x 더하기 x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남는 거겠지. 이 정도로 좀 빠르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다은이 여기까지 따라왔나? 네.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됐지, 다은아? 여기서
치환. 뭐를 치환해주지? x 플러스 x분의 얘를 뭐 t 뭐 원하는 문자로 치환 a라고 하셔도 돼요. 나는 t를 자주 쓰긴 하는데 얘를 t로 치환해버려. 그러면 다은아, 내가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표현이 되지? t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이해도 되니?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외우는 게 아니야. 얘를 t라고 하면 얘 양변 제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그게 t제곱 빼기 2다라고 해서 내가 요 놈을 t라고 놓으면 요 놈이 t제곱 빼기 2가 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식이 t제곱 더하기 5t 빼기 6이 되는 거고, 앞에 뭐가 곱해져 있고 x제곱이 곱해져 있는 요런 뭔가 x랑 t가 혼합되어 있는 조금 요런 식이 되겠지. 근데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t 6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요 식이 x제곱 곱하기 t 플러스 6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지금. 자, 그러면은 내가 편하게 인수분해까지 잘했다, 그치? 얘를 t로 치환한 덕분에 편하게 인수분해 했어. 그럼 목적을 다 달성했. 왜 그 말을 떨어?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t를 다시 x 더하기 x분의 1로 다시 되돌려 놔야겠지.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난 편하게 풀라고 치환하는 거야. 우리 아까 유형 2번에서 어디 있냐? 이거 왜 얘를 t라고 치환해? 편하게 풀라고. 치환하면 편해지니까. 인수분해가 엄청 편해졌지? 치환하면. 그래서 인수분해 편하게 잘 했으면 항상 되돌려 놔야 된다, 치환한 거는. 이해되니? t라는 건 문제 없는 문자야. 내가 마음대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목적을 달성했으면 편하게 인수분해까지 잘 끝내놨으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얘를 되돌려야 된다고. 얘를 어떻게 되돌려? t 자리에 뭘 넣어? 다시 t 자리에 x 더하기 x분의 1 다시 넣어요. 이렇게 t 자리에 x 더하기 x분의 1 다시 넣어요.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그 다음에 뭐 한다? 지금 여기 x 두 개 있잖아. 하나 여기 넣고 하나 여기 넣어. 그럼 여기가 어떤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조금 나름 어려운 내용들도 오늘 있는 거야. 특수한 형태 이거 이렇게 막 개수가 대칭이다, 복 2차식이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 꽤나 어렵거든. 하나하나 시험 기간에 하려고 하면 늦어.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그냥 무조건 확실하게 이해하고 끝내놓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실근을 구하라네. 실근. 자, 그러면 지금 얘 둘 다 요식도 그렇고 요식도 그렇고 이제 2차 방식 푸는 거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게 되는 x가 우리가 원하는 근인데 얘 인수분해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근해 공식 써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실근이야. 얘 실근 나올까? 안 나와. 어떻게 알아? 판별식 써보면 되지. 얘 판별 써보면 0보다 작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하면 마이너스 3이야. 판별식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는 허근이 나오니까 굳이 내가 얘를 계산할 필요 없겠다. 얘는 실근 나와. 여기서는 얘는 판별식 써보면 0보다 크거든요. 여기서 실근 2개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실근 2개 구하라네. 그러면은 지금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 있지? 얘는 근이 4개가 나올 텐데 그 근을 구하려고 얘는 특수한 형태로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얘 특수한 형태에 걸맞게끔 내가 인수분해를 잘 해줬어.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게 되는 x가 2개씩 나올 거잖아. 근데 그게 허근일 수도 있고 실근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여기선 허근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실근이니까 여기서 굳이 구해줄 필요는 없고 실근은 여기서 나오겠다. 어떻게? x는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 아니면 짝수근행을 써도 되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ac 8. 즉 마이너스 3 뿔마 2루트 2가 된다. 루트 8은 2루트 2죠. 루트 8은 2루트 2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두 실근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 뿔마 2루트 2.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 하나. 마지막 유형. 방금 푼 보기차식이랑 얘 빼고는 다 어떻게 푸는가? 다 조립제법해서. 나머지 다 인수분해서 푸는 거고 얘 두 개만 좀 특별하다 라고 알고 계세요.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머지 거는 직접 해보시고. 자, 이제는 완전 쉬운 거. 뭘로 넘어갔냐면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갔다. 일단 봅시다. 일단 2차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 딱 줘놓고서 이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주는 경우에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그냥 습관적으로 썼듯이 얘도 똑같아.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근을 세 개를 다 줬지. 어떻게? 3,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데 그럼 뭐 해보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는 거야. 써볼게 한번.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한 근은 3이래. 이렇게 하나 줬고 나머지 두 개의 근도 알파랑 베타래. 세 개의 근 다 준 거지?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세 근의 합도 알 수가 있고 뭐도 알 수 있냐면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 어떤 거? 3알파 더하기 3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도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근계관 쓰면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도 알 수 있게 된다고. 3알파 베타도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계관에서는 세 가지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세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은 얼마? a분의 c. 세 근의 곱은 얼마? a분의 d.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한번 구해봅시다잉. 그래서 얘는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9가 될 거고. 이렇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계관 써주면.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알파 베타가 얼마구나? 3이구나 라는 거 알아냈다. 그치? 알파 베타가 3이니까 여기 3 넣으면 어떻게 돼? 요 식에서는 내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k-1이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게 되지. 이해되나? 알파 베타 3 여기로 넘겨주고 3으로 묶어줬어. 얘네 괜찮죠? 이거 이렇게 같이 써볼까? 아니,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k-3이지. 요 식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된다? k-3이다 라고 구해주는 건데 그럼 이제 끝났어요? 뭐 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이제 연립하면 되거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지금? k-3이라면 여기 넣어. 그럼 얘는 3k-9가 k-1인 거니까 k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2k가 8이니까. 괜찮나? 다은이 따라오니? 괜찮지? 얘들아 이거 딴 생각하면 안 된다. 풀 때마다 집중하고. 그리고 선생님 상담하면서도 알려줬는데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얘들 문제 예를 들어 오늘 숙제가 얘들아 한 30문제 정도 된다. 그러면은 30문제 한 번에 다 풀고 채점하려고 하면 푸는 도중에도 집중력이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풀고 채점하고 하면서 시간제.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었어. 내가 이 문제 푸는데 1분이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 1분 03초 이런 식으로 써놓고 다 시간 같은 거 쓰면서 한 문제마다 풀고 채점하고 피드백하고 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집중력이 조금 더 유지가 잘 됩니다. 한 문제씩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내 20문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 풀고 시간 딱 또 재고 계속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력 살아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연합니다. 딴소리에서 K가 4니까 K가 4면은 여기에 4 넣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 거야? 1이 되는 거지. 이제 끝났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K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정답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구나. 근계관 쓴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계관만 쓰면 돼요. 나머지 연립하는 거는 1차식 연립은 우리 뭐 중2 때도 했던 거니까. 혜규 괜찮아? 네. 응. 효빈이 괜찮니? 아니요. 안 괜찮아? 네. 어렵니 많이? 네. 효빈이는 그럼 물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항상. 알았지?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물어보고 이해하고 가야 돼. 이거 한 문제 푸는데 2시간 걸리면 어떡해요? 한 문제 푸는데 2시간 걸린다고? 그럼 뭐 영화 보는 거야 뭐야? 그럴 리는 없거든요. 한 문제 푸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 이상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체크해놓고 답지 보세요. 그럼 틀렸다고 하고. 나 같은 경우도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문제마다 선생님 공부했거든. 한 문제 푸는데 7분 막 7분 8분 9분 넘어가잖아. 그 정도 봤는데 모르겠는 거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아이디어를 뭐 더 떠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얘는 나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 10분보다 더 썼다. 10분 업 해놓고서 채점합니다. 아, 틀렸네. 틀리고 답지 봐. 답지 보고 이해 안 되잖아? 그럼 별표 쳐놓고 질문하는 거고, 답지 봤는데 이해된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 나중에 한번 더 풀어봐야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이해되니?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예시를 극단적으로 든 거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하다 그리고 그 정도로 되잖아? 바로 캡처해서 나한테 카톡 보내. 내가 그러면 이거 화면 녹화해가지고 프립하는 거 알려줘서 보내줄게 바로. 한 1, 2분도 안 걸릴 거야 그거. 듣고 이해하고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나를 이용해. 계속 말했지. 그냥 모르는 거 다 캡처해서 보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냥 막 한 두 문제마다 한 문제씩 다 캡처해서 보내지 말고 고민은 충분히 해보시고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아니 너 하나 풀어보자. 쉬운 거 하나 풀어보자. 뭐 708번 한 문제 풀어볼래요? 여러분? 708번 지금 한 문제 풀어봅시다. 너무 나만 푸니까 또 직접 막상 적응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우려나? 이미 풀기 시작했지? 707번으로 바꾸고 싶은데 괜찮? 707번으로 풀어봐라. 미안합니다. 707번 풀어보세요. 근데 3차면은 네. 근이 3개 나오고 4차면 4개 나와요. 네, 무조건. 복수수 범위에서는 5차는 5개, 6차 방식 6개, 7차 방식 7개. n차 방식은 n개가 나와 항상. 근데 그 n개가 모두 실근은 아닐 수도 있어. 허근 실근 섞여서 n개. 네, 많이 힘들지? 네. 근데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다. 15분만 더 하고 집 가자. 괜찮지? 조금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못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는데 쌤, 근데 미지수는 끝나고 하나도 바로 없어요? 잠깐만, 민서부터 뭐라고? 미지수가 있는데 알파 한근은 알파로 해놓고 알파로 해놓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꿀팁은 두 근을 줬지.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거거든? 아 맞네. 그러면은 a, b를 다 구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a, b 구해놓고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놓고 근계가 쓰면 끝. 쌤 이거 끝나고 수업 없으세요? 있어. 10시까지. 저 근데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럼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만 보고 갑시다. 어차피 어떤 식으로? 그거는 네. 내가 네.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많이 급해? 네? 많이 급해? 그러면은 조금 참아줄 수 있나? 그러니까 좀 그런가? 아까 정보쌤도 너가 화장실 갔는데 쌤 너희 누구야? 우리 그 선미야? 맞을걸? 맨날 이상하게 웃는 쌤. 이렇게 앞니 앞으로. 나 선미 쌤 약간 좀 스며들었어. 자,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4라고 줬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미지수가 a랑 b 이렇게 두 개란 말이지. 근데 얘들아, 어떤 방정식에 근을 줬다는 거는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x에 4를 넣어보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 식도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그러니까 a랑 b를 내가 구하고 시작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더하기 3b는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x에 4도 넣어보겠지 그럼? 64 마이너스 16a 더하기 4b 더하기 4 더하기 3b가 0이라는 식도 하나 나오겠다. x에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x에 4도 넣어본 거야 지금.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고 x에 4 넣어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될 텐데 일단 식 좀 정리 좀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2지.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2라는 식이고 얘는 정리 좀 해보면 16a 마이너스 7b가 68. 쌤그 2B 아니에요?
아, 나 까먹었다. 말 걸어서. 뭐라고? 2B가 뭐가 2B지? 위에 3B가 아니라 3B가 아니야? 마이너스 B가 하나 있었어요. 오, 땡큐. 이렇게. 좋습니다. 얘는 16A 마이너스 7B가 68. 16A 마이너스 7B가 68.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거든? 해보면 위에 16 곱해서 아래 더해보면은, 그러니까 A나 B 없애주면 되지? 윗식에다가 16 곱해준 다음에 위아래 더해볼게. 그러면은 잠깐만요. 3 16 나 헷갈리는데? 25B가 얼마야? 100인가? B는 4가 나오네요. B는 4고 A는 6이 된다. 해보면 괜찮나요? 그럼 주어져 있는 이 3차 방정식이 정확히 나오겠지. 이 3차 방정식이 뭐였다는 거야 그럼?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2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었겠다 얘가. 네, 얘의 근이 요 3차 방정식인 건데 지금 얘의 근이 하나는 뭐고?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고 나머지 한 근이 궁금한 거지? 얘 이제는 인수분해 해서 구해도 되고 나머지 한 근. 근데 굳이 나머지 한 근은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알파라고 둔 다음에 뭐 하면 돼? 세 근의 합은 얼마구나?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6이겠구나 라고 해서 알파 구하면 되겠지?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다라고 해서 구하셔도 되고 편하게. 알파는 얼마? 3. 나머지 한 근은 3이 되겠다 라고 해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답 다 맞겠지? 얘 왜 흔들리냐? 답을 안 써놨네. 어쨌든 이렇게 맞겠지. 얘들아 708번은 어떻게 풀겠니? 얘도 똑같이 풀면 되겠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그래서 A랑 B 먼저 구해준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두 근 곧 구해주면 되겠지. 아니면은 그 교과 과정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거 4차 방정식에서 4개의 근을 내가 1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놓고 4근의 곱은 a분의 2다라고 해서 풀어도 되겠지? 알파 베타 구하려면 4차 방정식에서도 근계관 쓸 수 있다. 그렇게 써서 구하셔도 돼요. 시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이해 안 됐어?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거 간략하게만 할게. 풀진 않을 거야. x에 1 넣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a랑 b 나오겠지? 연립하면 방금처럼. 그럼 얘가 구해지지. 오케이? 얘는 구해졌어 지금. 내가 근데 나머지 두 근의 곱이 궁금한데 나머지 두 근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나머지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근데? 알파 베타가 궁금한 거잖아. 4차 방정식에서도 근계관 쓸 수 있다고. 어떻게? 내 근의 곱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a분의 2구나 2분의 a구나 했는데 내가 a는 지금 구했다고 치면 알파 베타가 바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4차 방정식에서의 근계관은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유추해서 쓸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민서 이해되니 무슨 말 한 건지? 얘들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이해 안 됐다고 하세요. 아셨죠? 괜찮으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딱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괜찮지? 무리하지 않을게. 너희들 진짜 숙제가 엄청 많지 않은 이상 진짜 다 해와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공부를 너무 안 했어가지고 중간고사 때는 이제는 좀 빡세게 관리를 해야겠다. 자 3차 방정식 봅시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대. 만약 2차 방정식이었으면 판별식이 0이다 해서 끝냈을 문제를 3차 방정식은 판별식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될까 싶은데 x에 몇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여기 2k가 있고 여기도 2k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뭔가 0 될 것 같아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0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찾아주는 겁니다. 말 너무 빨랐나? 가연이 이해되니? 3차 방정식 내가 풀어야 되잖아. 근 구해야 되지 지금. 얘의 근을 구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은 특수한 형태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지. x에 몇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 2k 있고 여기도 2k가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미안하다. x에 1을 넣으면 그러니까 얘랑 얘 날라가겠지? 1 넣으면 또 얘랑 얘랑도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x에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는구나 는 찾아야 된다고 먼저.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냐면 얘는 x-1은 인수를 갖고 있겠죠. 1 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해봐야겠지. 나머지는 1, 0, -1, -2k, 2k. 조립제법 해보면 어찌 되나? 이렇게 되겠죠. 얘는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2k는 0 이라는 이렇게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일단 끝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요거는 이 유형 6번 좀 별표 쳐둘래? 중요한데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올 거거든. 자, 이미 x는 1은 근이지 지금. 자, 여기서 근 하나 나왔다잉. 여기서 x는 1이 근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근 2개가 더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가 근으로 나온다 쳐봅시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거든. 얘들아, 중근이라는 건 뭐냐면 중복되는 근, 즉 2개의 근만 똑같은 걸 중근이라고 하거든. 3개의 근이 다 똑같은 건 뭐라고 하나요라고 하면은 3개의 근이 다 똑같은 거는 3중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근이랑은 달라. 중근이라고 하면은 근 2개만 똑같으면 돼. 예를 들어서 1과 알파가 똑같던지 1과 베타가 똑같던지 알파랑 베타랑 똑같던지 3개 중에 하나여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첫 번째, 얘가 알파랑 베타가 똑같을 수도 있지. 즉 요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이면 되지. 즉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중근을 갖는 케이스. 첫 번째, 얘가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k가 몇이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도 지금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어떻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금? 지금 1이 이미 근이잖아.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 있지. 요 2차 방정식. 얘가 요 놈이 x는 1을 근으로 가지는 케이스. 자, 무슨 소리냐면 얘 이미 1이 근이야. 얘가 2개의 근을 가질 텐데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1을 근으로 가져도 1이 중근이 되지. 그래서 얘 x에 1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k는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k거든. 얘가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x에 1 넣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즉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x에 1 넣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2k가 0이 돼도 우리가 원하는 중근의 1로 중근을 갖는 케이스겠다. 따라서 k가 1이어도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야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랑 얘 더해주면 정답이 8분의 7이 정답이 되겠다. 문제에서는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k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얘 자체가 중근을 가져도 되고, 아니 얘가 이미 여기서 1을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1을 근으로 가져도 되는 거지. 실제로 k가 1이잖아?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지. 여기서 근 2개 뭐를 가지냐면 마이너스 2랑 1을 근으로 갖거든. 그럼 1이 중근이고 마이너스 2가 또 다른 한 근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고, 711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풀겠니? 얘 인수분해 되게 좁겠지? 예를 들어서 x에 2를 넣으면 얘 0 되거든? 그럼 얘는 x-2 곱하기 어떤 2차 방정식은 0 이렇게 돼 있겠지. 2차식 곱하기 2차식은 0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얘가 모두 실근을 갖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만 끝까지 풀진 않을 건데, 얘도 x-2 곱하기 뭐 x제곱 더하기 샬레샬레 이렇게 나오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이미 여기서 실근을 갖잖아. x는 2도 실근이고 얘만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k 범위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된다.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시고 근계가 몇 개만 더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한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3차 방정식 근계가 한번 풀어봅시다. 어? 뭐야? 꺼버릴 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근계관이.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인 건데 얘는 다 전개해서 풀기 너무 빡세잖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랑 똑같지. 아, 이거 아니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없나? 이렇게 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지.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돼? 이번엔 베타 플러스 감마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되지.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깐 위로 좀 지워놓을게.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이렇게 얘도 좀 위로 올릴까? 좀 위로 올릴게요.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근데 얘를 구하는 거잖아. 얘는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개해보시면 됩니다. 얘 전개하면은 8. 너희들 이거 전개할 수 있지?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이거 전개하는 방법 알죠? 얘는 어떻게 전개돼? x 3승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거 곱셈 공식 중에 하나야 이것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푸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4.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다. 얘 전개해보면 마무리.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얼마? 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합은 얼마? 1. 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날라갈 거고 얘랑 얘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정답이 2가 정답이 되겠다. 괜찮니? 자,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유형 7번까지만 좀 잘 풀어봅시다. 알겠지?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스피드 낼게. 오늘은 유형 7번까지만 숙제해서 718번까지 잘 풀어서 오십시다. 오늘 고생했습니다.